서울의 한 대형 마트.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집어든 신선식품의 가격표를 보고는 이내 한숨을 쉬며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수입산 과일과 육류, 그리고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그 지표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환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00원. 과거 우리가 경제 위기의 신호탄으로 여겼던 이 숫자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 여행 비용이 비싸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원화 자산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는 곧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는 그 에너지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치솟는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이 환율 상승분만큼 고스란히 국내 물가에 전이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은행 장원은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가치는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음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처절한 고통의 기억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환율 1,400원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고 이것이 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어떤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매크로 경제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산을 방어하고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는 우리의 부, 그리고 붕괴하는 중산층의 삶,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갑에서 돈이 증발하고 있는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환율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1,4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옵니다. 외환시장의 전광판이 붉게 물들 때마다 명동과 여의도의 딜러들은 숨가쁜 사투를 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치 200원 선에서 안정적이었던 환율이 이토록 가파르게 치솟은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전 세계의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찾아 달러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내부적인 징후들이 너무나 뼈 아픕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수출 강국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수입 비용은 폭증했고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환율 상승분만큼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외화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신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왑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기업들은 달러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동기며 외화 자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외화 대출 금리는 이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곧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이 단기적인 변동이 아닌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글로벌 패권 전쟁이 맞물려 발생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 빵 하나,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릅니다. 해외에 자녀를 둔 기러기 아빠들은 송금액이 2배 가까이 뛰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여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 지갑 속의 10,000원권 지폐는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가치는 이미 유국 1,000원, 7,000원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침탈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 없이 자산이 증발하는 시대, 국가의 화폐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유례없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는 그 이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발전소를 돌리는 천연가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유, 식탁에 오르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가격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폭등합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이는 곧 주가 하락과 투자 철회로 이어집니다. 환율이라는 변수 하나가 생산, 소비,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고환율은 경제 전반의 독소처럼 퍼져나갑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자본 유출의 가속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강남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해외 계좌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본이 빠져나갈수록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이는 다시 자본 유출을 부추기는 파멸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안전자산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서민들과 중산층입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적금과 보험, 연금의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처참한 수준으로 토막납니다. 숫자상의 자산은 늘어난 것 같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매력은 빈곤층 수준으로 전락하는 화폐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곤 합니다. 물론 당시보다 외환 보유고는 많고 시스템은 견고해졌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공포는 같습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가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환율 7,400원은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후 통첩입니다. 당신의 화폐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누구도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상황.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려 해도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진퇴양난이 형국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력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붉은색 경고등을 켜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증발하는 부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율 1,400원의 공포를 이미 처절하게 경험하고 심지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례들은 지구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거듭된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자국 화폐인 페소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페소를 믿지 않게 되었고 암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100%를 넘나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한 국가의 자부심과 시민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르헨티나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잡힌다는 비상식적인 경제 논리를 고집했던 결과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면서도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시민들의 모습은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 사회가 도달하는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다르다 혹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경제 체력이 이들과는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터키 같은 국가들도 위기 직전까지는 비슷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냉혹합니다. 한 국가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부채 비율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자본은 그 나라의 화폐를 가장 먼저 버립니다. 한국은 지금 아르헨티나나 터키가 걸었던 그 위험한 경로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1,400원이라는 환율은 글로벌 시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비극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역시 가계부채와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고환율의 파고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례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1,400원 환율은 한국 경제의 실물 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히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바로 산업의 현장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호재로 작용한다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오늘날,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환율 상승분만큼 똑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반도체, 철강, 화학산업은 전기료 인상과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착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자재 수입 대금으로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는 현장의 비명은 엄살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충격은 더욱 즉각적입니다.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을 부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속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입니다. 동시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는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환율을 잡으려니 서민들이 이자 폭탄에 죽고 금리를 묶어두자니 환율이 치솟아 물가에 타격을 주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계 기업들은 도산의 기로에 서게 되고 실업률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부도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국채의 신용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의 숨통을 더욱 조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고환율발 고금리는 부동산 대출을 감당하던 영끌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1,400원 환율은 단순한 교환 비율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하중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파괴적인 압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의 기초 골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의 눈은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국이 쥐고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대응 수단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할 때 달러 보유고를 풀어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인위적인 개입으로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시장 개입은 소중한 외환 보유액만 낭비하고 투기 세력에게 공격할 틈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마지막까지 환율을 방어하려다 외환 보유고를 바닥내고 결국 IMF의 손을 벌려야 했던 뼈아픈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 결정은 더욱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유지하여 달러 유출을 막아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순간 수백만 명의 대출 보유자들은 당장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 환율 위기는 곧바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과 민생 경제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진퇴양난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면 이는 다시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당국이 기댈 곳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나 주변국과의 공조뿐이지만 이는 상대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가변적인 카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 1,400원이라는 숫자는 언제든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결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거대 담론 속에서 개개인은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해일이 덮쳐올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환율 400원 시대, 개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핵심은 자산의 다각화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 부동산, 원화 예적금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는 통화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부채 관리 또한 생존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고금리를 동반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비필수적인 자산을 정리해서라도 부채의 절대량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비용이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라는 격언은 충분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물타기나 레버리지 투자는 증발하는 부의 연쇄, 고리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본업의 경쟁력입니다.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높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던 저금리 시대의 환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바탕으로 위기의 파고를 견뎌낼 체력을 기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환율 400원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경제적 안락함과 작별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환경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하는 유연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판단력만이 당신의 지갑에서 돈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